웨딩홀 앞에서 장정숙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 단정히 빗어넘긴 머리카락이 오늘따라 더욱 반듯해 보였어요. 손에는 아들 민수가 건네준 웨딩홀 팸플릿을 꼭 쥐고 있었는데 종이가 살짝 구겨질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어머니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물었어요. 35살의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조심스러운 아이 같았습니다. 웨딩홀이 너무 큰가요? 제가 다른 곳으로 알아볼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 그래.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웨딩홀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반짝였어요. 정숙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늘 검소하게 살아왔거든요.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정숙 어머님,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의 약혼녀 소영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33살의 소영은 정말 예쁘고 상냥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숙에게 진심으로 잘해줬거든요. 오늘 웨딩홀 둘러보는 날이죠? 설레시죠? 정숙은 소영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소영아. 너무 예쁜 아이를 우리 민수가 만나서 정말 고맙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런 착한 며느리를 얻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웨딩 플래너가 나타나서 홀 안으로 안내했어요. 신랑 어머님께서는 어디에 앉으실 예정인가요? 플래너가 물었습니다. 아, 저희는 친척이 많지 않아서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형제도 동생 하나뿐이고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집안들처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외삼촌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거든요. 그때 소영이 밝게 말했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쪽에서 큰아버지께서 오실 예정이거든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소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님이신데 오래전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하신 분이에요. 민수 오빠도 정말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소영이 큰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공익 변호사로 평생 일하셨대요. 신문에도 몇 번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훈. 정숙의 머릿속에서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설마, 아니겠죠. 세상이 그렇게 좁을 리는 없으니까요. 이상훈, 변호사?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소영이 대답했어요. 70살이세요. 정말 인자하시고 따뜻한 분이에요. 어머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그분일까요? 40년 전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 변호사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이름이 같은 다른 분일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네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숙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이상훈. 그 이름만으로도 4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웨딩 플래너가 계속 설명했어요. 신부 측 큰아버지께서는 혼주석에 앉으실 예정이에요. 신랑 어머님과 나란히 앉으시게 되겠네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만약 정말 그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소영이 정숙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손이 차갑네요.
정숙은 소영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괜찮다, 소영아. 그냥 아들 결혼한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이상훈.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정말 그분이라면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가장 고마운 사람이기도 했고요. 정숙은 웨딩홀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다고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일요일 오후 정숙은 민수와 소영을 따라 신부 집으로 향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였어요. 차 안에서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소영이네 가족분들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알겠다, 민수야. 정숙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새하얀 한복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지만 마음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영의 큰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거든요. 소영네 집은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영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정숙 어머님이시죠? 정말 곱게 생기셨네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정숙이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소영네 어머니는 자신보다 5살 정도 어려 보였지만 품이 있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이미 몇 분이 앉아 계셨어요. 소영의 아버지, 그리고 정숙의 시선이 한 분에게 멈췄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신 70 정도의 남성분이었어요. 회색빛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아, 큰아버지세요. 소영이 정숙을 이끌며 소개했어요. 이상훈 변호사님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순간 정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상훈, 정말 그분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온화한 눈빛은 여전했어요. 젊었을 때보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분명히 그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그분이 일어서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민수 어머님이시군요. 정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숙은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4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28살의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을 구해준 그 젊은 변호사의 모습이 말이에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어머니의 팔을 가만히 잡았어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진 걸 눈치챘거든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정숙이 겨우 말을 꺼냈어요. 저도 이상훈 변호사님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상훈도 정숙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낯익은 듯한 표정이었지만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고 정숙도 많이 변했으니까요. 자, 다들 앉으세요. 소영의 어머니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음식 준비했으니까 편하게 드시면서 이야기해요. 식탁에 앉았지만 정숙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이상훈을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맞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착각하는 걸까요? 민수 어머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상훈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아, 저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젊었을 때 잠깐 회사 다닌 적이 있고 그 후로는 아들 키우느라. 회사는 어디서 다니셨나요? 이상훈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뭔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대한종합건설에서 잠깐 일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훈의 눈이 커졌어요. 대한종합건설. 혹시 그분도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민수와 소영, 그리고 소영의 부모님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기, 혹시 두 분이 아시는 사이인가요? 소영이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40년 전 그 일을 여기서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너무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였으니까요. 아마 이상훈도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것도 아들의 결혼을 통해서 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안해, 민수야. 갑자기 어지러워서. 정숙이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소영이 얼른 일어났어요. 네, 어머님.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화장실에서 정숙은 찬물로 얼굴을 적셨어요. 거울 속의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분 앞에서는 위축되는 자신이 싫었어요. 정말 그분이 맞을까? 그렇다면 나를 기억하실까?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니면 까맣게 잊으셨을까?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이상훈은 여전히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 속에 뭔가 확신 같은 게 보였습니다. 정숙 씨, 이상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정말 그때 소영이 끼어들었어요. 아, 큰아버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케이크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드실까요? 분위기는 일단 넘어갔지만 정숙과 이상훈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둘 다 상대방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아직 확실하게 말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견례는 무사히 끝났지만 정숙의 마음은 계속 복잡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이상하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소영이 큰아버지랑 아시는 사이세요?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마 그럴 거야.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확실하지 않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 수 없었어요. 40년 전 그날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결혼식 당일 정숙은 새벽 5시부터 잠에서 깼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다시 이상훈을 만나게 될 텐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민수가 부엌으로 나왔어요. 아들도 긴장해서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결혼식인데 더 주무셔야죠. 괜찮다, 민수야. 어머니는 원래 잠이 없어. 정숙은 커피를 끓이며 말했어요. 사실 어젯밤 내내 뒤척이기만 했거든요. 이상훈 변호사 생각 때문에 말이에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한복을 입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니 40년 전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고 머리도 휘어졌지만 그래도 품위 있게 늙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웨딩홀에 도착하니 이미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신랑 측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턱시도를 입고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민수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혼자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오늘이 있을 수 있었어요.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과거가 있었거든요. 웨딩 플래너가 들어왔어요. 신랑 어머님,
곧 식전사진 촬영 시간입니다. 혼주석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정숙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상훈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시간이었거든요. 혼주석은 결혼식장 맨 앞줄, 신랑 어머니와 신부 측 어른들이 나란히 앉는 자리였어요. 홀로 들어서니 이미 소영 쪽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혼주석 맨 끝에 이상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정숙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소영의 어머니가 자리를 안내해 주었어요. 하필이면 이상훈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이상훈과의 거리가 불과 5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향수 냄새까지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안녕하세요, 정숙 씨. 이상훈이 조용히 인사했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정숙을 알아본 것 같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숙이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진사가 포즈를 잡아달라고 했어요. 혼주분들끼리 좀 더 가까이 앉아주세요. 자연스럽게 웃어주시고요. 이상훈이 정숙 쪽으로 조금 다가왔어요. 그 순간 정숙은 4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28살의 자신이 법정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사람이 자신의 손을 잡고 말했던 그 말들이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당신은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당당하세요. 정숙 씨, 이상훈이 사진 촬영 중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다시 뵐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감정이 터져버렸어요. 4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소영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하지만 정숙은 멈출 수 없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은인 앞에서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민수도 급하게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정숙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미안해, 미안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숙이 이상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상훈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반가워요.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어머니, 일단 대기실로 가요. 민수가 정숙의 팔을 잡았어요. 진정하세요. 소영도 따라 나섰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대기실에서 정숙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40년 동안 혼자 감당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소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애타게 물었어요. 소영이 큰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쁜 일이 아니야. 나쁜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긴 이야기였거든요. 그때 문이 열리며 이상훈이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정숙 씨와 잠깐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민수와 소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아주 오래전에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40년 전 일이에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민수야. 정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에게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결혼식장 밖에서는 하객들이 계속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신랑 어머니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한 이유가 뭔지 모두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실 안에서는 40년 만의 재회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결혼식은 일단 연기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거든요. 민수와 소영은 정숙을 집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 상황을 정리하러 갔어요.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40년 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동생 재문에게만 대략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었어요. 28살의 정숙은 대한종합건설 회장 비서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회장님도 정숙을 믿고 중요한 일들을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돈 5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회장님은 화가 나서 난리였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나?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회계팀에서 정숙의 계좌로 그 돈이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정숙의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고 회사 금고 열쇠도 정숙이 관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정숙 씨, 이럴 줄 몰랐네요. 회장님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동안 믿고 있었는데 정말 배신감이 크네요. 회장님,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정숙은 무릎을 꿇고 울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횡령 혐의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간 거였어요. 정숙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백하세요. 증거가 다 나와 있어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무고해요. 정숙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아직도 잡아떼냐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때 정숙에게는 변호사를 쓸 돈도 없었어요. 국선 변호사가 배정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상훈이었습니다. 28살의 젊은 변호사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정숙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변호사님, 저는 정말 안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이상훈은 정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일단 차근차근 살펴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친구들도 정숙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나? 라며 의심의 눈초리로 봤어요. 이상우는 정말 열심히 사건을 파헤쳤어요. 회사 직원들을 일일이 만나보고 계좌 추적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진짜 범인은 회계팀장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정숙에게 누명을 씌운 거였습니다. 정숙의 도장을 몰래 만들어서 통장을 개설한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 회계팀장은 평소에 자신에게 잘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왜 저에게 이런 짓을 한 거죠? 이상훈이 설명해 줬어요. 그 사람이 도박 빚이 많았대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당신이 비서니까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 거죠.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졌어요. 회계팀장은 모든 걸 자백했고 정숙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에서는 해고된 후였어요. 미안합니다, 정숙 씨. 회장님이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숙의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정숙이가 무죄래. 하지만 뭔가 의심스러워. 아무래도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들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정숙은 절망에 빠졌어요.
변호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다른 회사에 취직도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이상훈이 정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정숙 씨, 당신은 부끄러운 게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진실은 밝혀졌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의심해요.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라고요. 이상우는 정숙에게 작은 카드를 건네줬어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어요. 그 후 정숙은 서울을 떠났어요.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민수를 낳았어요. 아이 아버지와는 결혼하지 못했지만 정숙은 혼자서도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4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이상훈 변호사가 자신에게 해준 말들, 그 따뜻한 눈빛들이 말이에요. 당신은 부끄러운 게 없어요. 당당하세요. 그 말이 정숙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 말 덕분에 정숙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키울 수 있었거든요.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민수에게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요.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내일 찾아뵐게요. 이야기 들려주세요. 정숙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을 거예요. 40년 동안 혼자 간직했던 그 이야기를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정숙은 소영네 집으로 향했어요. 어젯밤 소영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조용히 이야기 나눠요. 큰아버지도 오신다고 하세요. 정숙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소영네 집 현관문을 눌렀어요. 이번에는 진실을 모두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거든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소영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제와는 달리 조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거실에는 이미 소영의 부모님과 이상훈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두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정숙 씨, 이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 충격이 컸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렇게 다시 뵐 줄은. 소영의 어머니가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저희도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요. 혹시 두 분이 어떤 사이셨는지. 정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40년 전 그 일을 다시 꺼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와 이상훈 변호사님은 40년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저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억울한 일? 소영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정숙은 깊게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28살이었어요. 대한종합건설에서 회장 비서로 일하고 있었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천천히 차근차근 그날의 일들을 설명했어요. 회사 돈이 사라진 일, 자신에게 누명이 씌워진 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절망적인 상황들을 말이에요. 그런 일이 소영의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억울하셨겠어요. 그때 이상훈 변호사님이 제 국선 변호사였어요. 정숙이 이상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를 믿어주신 유일한 분이었죠. 이상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때 정숙 씨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명백히 누명인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변호사님이 진실을 밝혀주셨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 말씀 기억하세요? 당신은 부끄러운 게 없다. 당당하게 살라고 하셨던. 기억해요. 이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정숙 씨가 너무 절망에 빠져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말뿐이었어요. 소영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어떻게 그 후로 사셨어요? 서울을 떠났어요. 정숙이 대답했어요.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았죠. 그리고 민수를 낳았어요. 민수를 혼자 키우셨군요. 소영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 아들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후로 어떻게 사셨어요? 혹시 연락하고 싶었는데 주소를 모르겠더라고요. 괜찮았어요. 정숙이 손을 흔들었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의 짐을 덜었거든요. 제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려웠고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이상훈의 말을 기억하며 버텼습니다. 어머님, 소영이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 일을 겪으시고도 민수 오빠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소영아,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우리 민수를 만나줘서 고마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이상훈이 입을 열었어요. 정숙 씨,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했는데 변호사님도 바쁘셨을 텐데요. 정숙이 손을 저었어요. 공익 변호사로 계속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정숙 씨 사건을 맡으면서 깨달았어요.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그래서 계속 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소영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상훈 형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신문에도 자주 나오시고 별거 아니에요. 이상훈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훨씬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야, 와라. 정숙이 아들을 불렀어요. 어머니가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 민수는 정숙 옆에 앉았어요. 어제부터 계속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었나요? 정숙은 민수에게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자신의 과거, 이상훈과의 만남, 그리고 그 후의 삶에 대해서 말이에요. 민수는 조용히 들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표정이 계속 변했습니다. 놀라움, 안타까움,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민수가 정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기 힘들었어, 민수야. 정숙이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내가 어릴 때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았고, 커서는 또 걱정할까봐. 이상훈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 씨, 어머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당당하게 사셨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야 어머니가 왜 그렇게 강한지 알겠어요. 정숙은 아들을 꼭 안았어요. 40년 만에 털어놓은 이야기였지만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거든요. 이제 결혼식은 언제 할까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숙과 이상훈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민수와 단둘이 집에 앉아 있었어요. 소영네 집에서 돌아온 후로 아들이 계속 조용했거든요. 뭔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야기 듣고 충격받았지?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다는 걸. 미안해, 민수야. 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아니에요, 어머니.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해요. 말하기 힘든 일이었을 테니까.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어머니를 진짜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정숙은 민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무슨 뜻이니?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민수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가 있는데 왜 우리는 없을까? 어머니는 왜 혼자서 나를 키우실까? 그런 생각들이요. 정숙의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몰랐거든요. 친구들이 가끔 물어보기도 했어요. 너 아빠는 어디 있니?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민수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원망한 적은 없어요. 민수가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히려 존경했어요. 혼자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거든요. 정숙은 눈물이 흘러나오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중학교 때였나? 친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민수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너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다. 혼자서 아들을 그렇게 반듯하게 키우다니. 그때를 떠올리니 정숙도 기억이 났어요. 학부모 상담 날이었죠. 담임 선생님이 민수 어머님, 정말 아들을 잘 키우셨네요. 예의도 바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라고 하셨던 날이었어요. 그때부터 더 확신했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라고. 남들보다 몇 배는 힘들게 사셨을 텐데도 불평 한 번 안 하시고. 아니야, 민수야. 정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도 힘들 때 많았어. 밤에 혼자 울기도 했고,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어. 그래도 저한테는 절대 그런 모습 안 보여주셨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진정 어렸어요. 항상 밝게 웃으면서 괜찮다. 우리 민수만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정숙은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민수 앞에서만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대학 진학 때문에 고민이 많았잖아요. 민수가 말을 이어갔어요. 등록금이 부담될까봐 국립대만 가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정숙이 웃었어요. 기억해. 돈 걱정은 어머니가 할 테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라고 했지. 그때 정말 감동했어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면서도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당연한 거야, 민수야. 정숙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모라면 누구나 그래. 아니에요. 민수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모든 부모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머니는 정말 특별해요. 오늘 이상훈 변호사님 이야기를 듣고 더 확신했어요. 무슨 이야기?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40년 전에도 어머니는 정말 당당하고 씩씩했다고.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셨다고. 그런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셨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숙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아들에게 부끄러운 과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숨겨왔는데 오히려 민수는 자신을 더 존경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어머니가 너에게 해주지 못한 게 많아. 정숙이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다른 집 아이들처럼 아버지도 없고 넉넉한 환경도 만들어주지 못하고.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수가 정숙을 꼭 안았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머니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없어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몫까지 다 해주셨거든요. 정숙은 아들의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40년 동안 혼자 감당했던 모든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민수가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소영이도 있고 이상훈 변호사님도 계시잖아요.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었고 40년 만에 은인과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니,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뭘? 이제부터는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에게 말해 주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고 곧 결혼도 하잖아요. 어머니를 도울 수 있어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을까요? 어느새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알겠어, 민수야. 정숙이 약속했어요. 이제부터는 어머니도 기대도 되고 의지도 할게. 그날 밤 정숙은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함께 말이에요. 40년 만에 진짜 가족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혼식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모든 게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정숙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주변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분위기가 훨씬 따뜻했어요. 웨딩홀 앞에서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민수가 턱시도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다가왔어요.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정숙이 아들의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져줬어요. 정말 멋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신부 대기실에서 소영도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정숙은 소영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소영아, 정말 예쁘다. 정숙이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어머님,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야말로 좋은 가족을 만나게 되어서 행복해요.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존경하게 됐어요. 이상훈도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나타났어요. 정숙 씨,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네요. 네, 변호사님. 정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서 아이들 결혼식을 함께 볼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기자들이 웨딩홀로 몰려든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상훈 변호사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님,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40년 전에 변호했던 의뢰인과 다시 만나셨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상훈은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정말 놀라운 인연이었습니다. 그때 억울한 일을 당했던 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아들을 키우신 걸 보니 정말 감동이에요. 그분은 어떤 사연이 있으셨나요?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상훈이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셨죠. 그런 분이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내신 걸 보니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숙은 기자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웠지만 이상훈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40년 전에 그 억울한 일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다른 기자가 정숙에게 마이크를 향했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예요. 하지만 이상훈 변호사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어떤 말씀이셨나요? 당신은 부끄러운 게 없다. 당당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말씀 덕분에 아들을 키울 수 있었어요. 기자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어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는 요즘 보기 드물었거든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정숙과 이상훈이 나란히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 친구처럼 편안했죠.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이상훈이 속삭였어요.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저도요. 정숙이 대답했어요. 그때는 절망뿐이었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웨딩 마치가 흘러나오고 소영이 입장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민수는 소영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희 신랑 어머님께서 특별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정숙에게 건네줬어요.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하객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숙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저는 신랑 민수의 어머니 장정숙입니다.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특별한 분을 다시 만났어요. 40년 전 제가 가장 힘들 때 도와주신 이상훈 변호사님이세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어제 신문 기사를 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분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키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며느리도 얻게 되었죠. 정숙이 소영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인생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오히려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정숙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었어요. 민수야, 소영아. 정숙이 신랑 신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도 힘든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렴.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훈도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0년 전 제가 정숙 씨를 도왔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어떤 어려움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을 말이죠.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그리고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이상훈이 정숙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을 할 때 정숙과 이상훈은 자연스럽게 가족 사진에 함께 들어갔어요. 더 이상 서먹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수가 정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래, 민수야. 정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행복해. 이렇게 많은 가족이 생기다니.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따뜻한 이야기가 방송되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변호사와 의뢰인, 결혼식장에서 감동의 재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인터넷에는 응원 댓글들이 쏟아졌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퍼져나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정숙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민수와 소영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새 집에 살고 있었고 이상훈과도 가끔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숙 씨, 오늘 신문 보셨어요? 이상훈이 찻집에서 신문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가 또 나왔네요. 정숙이 신문을 보니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특집 기사에 자신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사진도 함께 있었는데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정숙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당연해요. 이상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해주잖아요. 정숙은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40년 전 그 어둠 같던 시절을 떠올리니 정말 격세지감이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변호사님, 정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때 저를 도와주신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저는 그냥 국선 변호사 하나 배정받은 것 뿐이었는데 이상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맡겨진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숙 씨를 만나보니 뭔가 다르더라고요. 뭐가요? 눈빛이요. 이상훈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말 억울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을 제대로 못 마주 보거든요. 하지만 정숙 씨는 당당하게 제 눈을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안 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정숙은 그때를 떠올렸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거짓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훈이 말을 이었어요. 정숙 씨가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하면서도 변호사님, 혹시 제가 무죄가 안 되더라도 원망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더 확신했어요. 진짜 억울한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런 말을 했었나요? 정숙이 기억을 더듬었어요. 네. 그때 제가 변호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정숙 씨 사건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이런 억울한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야겠다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정숙은 놀랐어요. 자신이 이상훈의 인생에도 영향을 줬다는 사실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공익 변호사로 일하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처음에는 가난한 변호사 생활이 힘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숙 씨 같은 분들을 도울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그 말씀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어요. 그때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TV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와 이상훈 변호사님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다큐멘터리요? 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요. 어머니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이상훈을 바라봤어요. 이상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이 물었어요. 좋은 일 같은데요. 이상훈이 대답했어요.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1시간 후 정숙과 이상훈은 민순의 새 집으로 갔어요. 소영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놨거든요. 네 사람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이 정말 화목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달라지신 것 같아요. 소영이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래. 정숙이 웃었어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더 이상 숨길 게 없으니까. 어머니,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도 변했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거든요. 무슨 뜻이니? 예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와 이상훈 변호사님처럼요. 이상훈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 씨도 좋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는 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 같아요. 소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숙은 젊은 부부를 바라보며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래, 그렇게 살아라. 정숙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날 밤 정숙은 집에 혼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4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오늘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민수와 소영, 그리고 이상훈 변호사님이라는 가족이 생겼다. 그날의 눈물이 오늘의 웃음을 만들어 주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당당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정숙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정숙과 이상우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정숙이 PD에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PD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긴다는 희망 말이에요. 촬영이 끝나고 정숙과 이상우는 웨딩홀 앞에 서 있었어요. 한 달 전 그 감동적인 재회가 있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정숙이 웨딩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곳에서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된 거네요. 그러게요. 이상훈도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결국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거네요. 변호사님, 정숙이 이상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숙 씨. 이상훈이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정숙 씨 덕분에 제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4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민수와 소영이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신혼부부의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머니, 민수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어요. 다큐멘터리 촬영 어떠셨어요? 좋았어, 민수야. 정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모든 게 꿈만 같다. 소영이 정숙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희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가요. 네 사람은 함께 걸어갔어요. 석양이 지는 거리를 따라 천천히 여유롭게 말이에요. 정숙의 얼굴에는 4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눈물이 오늘의 기쁨을 만들어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정숙은 자신의 인생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행복한 나날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